과거 데비버 원피스를 손에 넣은 전설적인 해적왕 골디로죠. 그는 처형당하기 직전 내가 남긴 보물을 찾고 싶다면 가져가 보라며 그건 이 세상 모든 것이 담긴 곳에 있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 한마디에 본격적인 대해적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이후 이스트블루 후샤마을 출신의 주인공 6살 루피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전 세계를 모험하는 해적을 동경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날 마키노의 주점에 산적 히그마가 나타나 샹크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사건이 발생한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샹크스는 히그마의 행동을 웃어넘겼지만 루피는 분통을 터뜨리며 마침 눈에 보이는 걸 집어먹는데 그건 바로 고무고무 열매. 그렇게 주인공은 맥주병 신세가 된다.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이 잠시 항해를 나간 사이 주점에서 샹크스를 모욕하는 히그마와 마주친 루피. 히그마에게 덤볐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순간 빨간머리 해적단이 나타났다. 그간 보였던 태도와는 다르게 그의 부하들을 몰살시키자 겁먹은 히그마는 루피를 납치해 바다로 달아난다. 그리고 그대로 맥주병 신세인 루피를 던져버린다. 그때 그네의 주인이 나타나 히그마를 집어삼키고 루피를 향해 곧장 달려들지만 때마침 샹크스가 나타나 루피를 구한다. 그러나 그 일로 샹크스는 왼팔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는 우는 루피에게 내 목숨값으로 내 팔 하나쯤은 싼 편이라며 다독여준다. 어느덧 빨간머리 해적단이 후샤마을을 떠나는 당일 샹크스는 해적왕이 될 거라는 루피에게 자신의 소중한 밀짚 모자를 주며 위풍당당한 해적이 되어 돌려주러 오라는 말을 남긴다. 그리고 약 10년 후 첫 항해를 나갔다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술통 안에 들어가 있던 루피. 그는 코비를 만나면서 알비다를 날려버리고 쉘츠타운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루피는 마을 소녀를 구하다가 부당하게 체포당한 현상금 사냥꾼 롤로노와 조로를 만나게 된다. 그는 시모츠키 마을에서 자라 도장에서 검을 배웠고 유일하게 이기지 못한 상대는 도장의 딸 쿠이나였다. 둘은 무려 2000번이나 넘게 승부를 겨뤘지만 단 한 번도 조로가 이긴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쿠이나도 여자로서는 세계 제1의 검호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에 절망했고 이에 조로는 우리 둘 중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호가 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쿠이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 조로는 쿠이나의 화도일문자를 물려받아 천국에도 이름이 닿을 세계 최강의 대검호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부패한 해군 대령 모건의 아들 헤르메포가 약속을 어기고 조로를 처형시키려 하자 루피는 그를 구해내고 세계 제1의 대검호를 노리는 조로와 동료가 되어 모건을 쓰러뜨린다. 이후 코비는 해군에 정식 입대하고 루피와 조로는 위대한 항로를 향해 출항한다. 그러나 항해술은 전혀 모르는 초보 해적들. 표류 끝에 버기 해적단이 장악한 오렌지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에서 해적을 속여 보물을 훔치는 항해사 나미를 만나지만 그녀는 해적이란 소리에 루피의 동료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루피를 버기에게 넘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루피가 죽게 생기자 나미는 대포 심지에 붙은 불을 맨손으로 끄며 루피를 구해준다. 그리고 때마침 조로가 나타나 둘을 구하고 나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해적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결국 그녀는 루피와 협력해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 버기를 무찌르고 해적단에 임시 합류하게 된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롯마을. 이곳에서 루피 일행은 야솝의 아들이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솝을 만난다.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곳엔 해적이었던 크로 선장이 부잣집 카야의 집사로 들어가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를 우연히 듣게 된 우솝과 루피. 크로는 장고를 시켜 최면술로 루피를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지만 우솝은 어차피 거짓말쟁이라 믿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며 그대로 내버려둔다. 우솝은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크로의 예상대로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카야마저도 클레아드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솝에게 크게 실망하고 우솝 해적단 꼬마들마저 등을 돌려버린다. 그러나 혼자서라도 자신의 고향을 지키겠다는 우솝의 포부를 본 루피 일행은 그를 돕기로 결정한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와중 우솝은 예상 상륙 지점이 북쪽 해변에도 있었던 걸 뒤늦게 깨닫고 달려간다. 하지만 루피는 무턱대고 뛰어간 데다가 조로는 나미를 도와주던 와중 미끌미끌한 기름을 잔뜩 바른 비탈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최약체인 나미와 우솝이 쿠로네코 해적단을 상대하게 된다. 뒤늦게 조로와 루피가 합류하지만 루피가 장고의 최면술에 걸려 그대로 잠들어버리고 조로는 검을 빼앗겨 일도리로만 싸우느라 고전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다리다 지친 크로가 직접 나타나고 그 사이 카야는 크로에게 당해 쓰러진 메리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게 된다. 이후 카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말리려 하지만 실패하고 나미가 필사적으로 루피를 깨워 크로 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된다.
크로의 필살기 작살의 스피드에 잠시 고전하는 듯 했지만 부하들조차 가차없이 죽이는 만행에 분노한 루피는 단 한 번의 박치기로 크로를 때려 눕힌다. 또한 위기에 처한 카야는 우솝의 필살 불꽃탄으로 장고를 물리치고 이로써 쿠로네코 해적단을 쫓아낸다. 이후 이들은 카야에게 고잉 메리호를 선물 받아 번듯한 해적선을 얻고 새로운 동료 우솝과 합류하여 다시 항해를 떠난다. 새 동료 우솝은 뛰어난 저격 실력뿐 아니라 손재주도 좋아서 밀짚모자 일당의 졸리 로저를 완성하며 메리호는 해적선의 모습을 갖춰간다. 그러던 중 괴혈병으로 표류하던 현상금 사냥꾼 조니와 요삭을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밀짚모자 일당은 바다의 요리사를 영입하기 위해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로 향한다. 그런데 근처에서 해군 부대가 쏜 포탄을 루피가 실수로 발라티에의 오너 제프의 방에 떨구게 되고 이를 사과하러 간 루피는 자빌꾼 신세가 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오랜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해적킹에게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는 상디를 보게 된다. 루피는 그에게 동료 제안을 하지만 제프에게 마음의 빚이 남아있던 상디는 루피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이후 킹이 이스트블루 최대 규모의 클리크 해적단의 선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굶어 죽어가는 클리크는 밥만 먹고 조용히 떠난다고 했지만 상디의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린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발라티에를 강탈하려 한다. 거기다 나미는 아론의 수배서를 보곤 고잉 메리호를 빼앗아 달아나 버린다. 항해사는 나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루피의 고집에 결국 조로가 나미를 쫓아가려던 찰나 세계 최강의 검사 쥬라큘 미호크가 나타난다. 조로는 곧장 미호크에게 도전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그에게 철저히 농락당한다. 결과는 뻔한 미호크의 승리였지만 조로는 그에게 훌륭하단 찬사를 받는다. 최강의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겠다며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고 한 뒤 쿨하게 떠나는 미호크. 해방꾼이 사라지자 클리크 해적단은 본격적으로 날뛰기 시작한다. 킹은 자신의 은인이니 본인이 직접 죽이겠다며 상디와 맞붙지만 마지막 순간엔 은인을 저버릴 순 없다며 처음으로 클리크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러자 경로한 클리크는 독가스를 발포하고 방독면을 쓰지 않은 킹은 결국 쓰러진다. 이후 온갖 위협적인 무기를 앞세우는 클리크와 치열한 격투 끝에 루피가 클리크를 격파하고 발라티에를 지켜낸다. 그리고 제프는 루피에게 상디를 데려가달라 부탁하는데 이를 문 너머로 듣고 있던 상디는 그의 바람대로 올블루의 꿈을 쫓아 루피의 동료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상디는 생명의 은인이자 요리와 발차기 그리고 기사도를 가르쳐준 스승이며 아버지와도 같은 제프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다. 이후 루피와 함께 나미를 쫓아 아론파크가 있는 코코야시 마을에 도착한 이래 그들은 조니로부터 우솝이 나미에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이후 살아있는 우솝을 만나게 되면서 나미는 그를 찌른 척 자신의 손등을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나미의 언니 노지코가 나타나 일행들에게 나미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루피는 나미의 과거 따위엔 관심 없다며 자리를 뜬다. 과거 아론 해적단으로부터 양엄마인 벨메이를 잃고 아론 일당에게 해도 실력을 인정받아 억지로 그들의 측량사로 들어간 나미. 이후 수차례 아론을 죽이려는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 실패. 결국 1억 베리를 주면 코코야시 마을을 팔겠다는 아론의 약속을 믿고 돈을 모으기 위해 해적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뛰어난 측량사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아론. 네즈미를 통해 나미가 모은 9,300만 베리를 모조리 강탈해간다. 이 만행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마을 사람들이 아론파크로 쳐들어가려 하자 나미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사람들을 말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나미는 8년 동안 자신의 헛된 노력의 비참함과 아론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미친 듯 절규하며 아론 일당의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난도질한다. 이때 루피가 나타나 그녀를 말리고 결국 나미는 흐느끼며 루피에게 도와달라고 말한다. 그러자 루피는 자신의 밀짚모자를 말없이 씌워주고 기다렸다는 듯 당연하지를 크게 외치며 아론파크로 쳐들어간다. 그러나 고무고무 풍차를 사용하고 발이 땅에 그대로 박히는 바람에 아론에 의해 바닷물에 빠져 힘을 잃게 된 루피. 다행히 간부들을 동료들이 처리하고 노지코와 겐조가 루피를 도와 탈출에 성공한다. 그리하여 이스트블루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을 자랑하는 아론과 본격적으로 맞붙게 된 루피. 나미를 동료가 아닌 그저 도구로 여기는 아론의 망언에 경노한 루피는 괴력을 발휘해서 아론파크와 함께 아론을 박살내버린다. 그리고 아론과 뒷거래를 일삼은 부패한 해군 네즈미까지 혼내주면서 코코야시 마을과 나미는 자유를 되찾게 된다. 나미는 아론 일당의 문신을 지우고 겐조의 풍차와 벨메일의 귤을 합친 심볼에 새로운 문신을 새긴다. 루피는 겐조에게 결코 나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나미를 밀짚모자 일당의 정식 항해사로 영입하고 코코야시 마을을 떠난다.
이로 인해 해군 본부는 이스트 블루 거물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해군 대령 네즈미를 폭행한 루피에게 처음부터 3천만 벨이라는 파격적인 현상금을 건다. 한편 밀짚모자 일당은 위대한 항로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목적지 해적왕 로저가 태어나고 죽은 로그타운에 들르게 된다. 마침 조로는 이전 미호크와의 대결로 박살난 검 두 자루를 사러 이폰마츠 가게에 방문하는데 운이 좋게도 조로의 대단무쌍함에 감탄한 주인장이 조로에게 3대 귀철 요도와 유바시리까지 공짜로 준다. 해적왕이 꾸민 선장 루피는 로저의 처형대를 보고 감상에 빠진다. 하지만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손을 잡은 알비다와 버기의 함정에 빠져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겁을 먹기는커녕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며 당당하게 소리치고 죽음 직전의 순간까지 웃으며 로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때 기적처럼 처형대의 벼락이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지는 루피. 동료들과 함께 메리호로 달려가는데 이번엔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 해군 스모커가 나타나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하지만 그 순간 몽키디 드래곤이 나타나 아들을 구해주고 루피는 무사히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항로로 향한다. 5명의 밀짚모자 일당은 그랜드 라인으로 들어가는 이정표이자 길잡이인 등대 앞에서 입성 직전 각자의 목표를 말하며 술통을 깨는 진수식 장면을 끝으로 이스트블루 편은 마무리된다.